먼저 오늘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제천발전 시민모임 의림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성종입니다. 저는 평소 정책은 상상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는 기존의 어떤 관념을 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공약은 대체적으로 한 4가지 분야의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우리 제천의 도심 지금 낙후된 침체된 도심 상권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 거냐 하는 부분, 또 우리 제천의 어려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로 좀 시내권과 의림지 개발에 관한 건들이 주된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공약은 크게 첫째는 동명초등학교 부지,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전문 복합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의림지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해서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민선 6기에서 사실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반대로 부결된 의림지 민자 호텔 건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의림지 권역의 관광 자원화 개발 문제를 공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로 치러짐으로써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장이됨과 아울러서 제천 지역 장단기 발전 전략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제천시장 후보의 자질과 식견,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이해도, 후보의 정체성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차 정책 발표 테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적 처방에 중심을 두고 당면한 도심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공약 1번 사항입니다.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 전문 복합의료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명초등학교는 제천시 동명로 77번지에 위치해 있고 약 5,200평의 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으로 그 부지 평가액은 약 189억 원으로 이거는 2014년 추산입니다. 추산이 되고 있고, 제가 여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문 복합 의료타운과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는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그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도심 공동화로 쇠락한 도심 상권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 지역의 낙후된 중부 내륙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관광 휴양도시 제천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구 동명초도 부지를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외부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사람과 돈이 흘러드는 개발 방식으로 해야지만 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현리의 그 산을 대토하고 또 시비를 투자해서 약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적어도 200억 원을 들였으면 2천억 또는 2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시민 혈세를 들여서 건물을 짓고 뭐 분양하고 하는 이런 방식은 좀 과거 방식이다. 이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제천 도심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고 우리 제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가 제시한 전문 복합 의료타운이 가능하냐? 이 정책의 배경이 뭐냐? 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해오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문병원, 그러니까 전문병원이라고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전문병원이 총 111개입니다. 이들 병원은 주로 심혈관, 대장학문, 수지접합, 관절 화상 이런 그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이용할 환자가 전국에서 찾아온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병원들은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분원을 사실 많이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힘찬병원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전문 병원인데요. 전국에 지금 9개 분원이 있습니다. 10번째 분원이 왜 제천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들 병원, 머커리 한방병원, 튼튼병원 다들 그 병원 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7년 4월 메디컬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중소병원도 규모의 경제, 분원 건립바람 솔솔. 이래서 이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좀 이렇게 쾌적한 시설과 환경을 찾아서 분원 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전문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이런 그 전문 병원들을 집적화하자라는 겁니다. 한 개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300평 내외의 부지를 분양해서 이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운영하도록 하되 우리 시에서는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전문 복합 의료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첫째, 전문 복합 의료타운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병원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천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이렇다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우리 시정을 집중해서 설득한다면 저는 전문 병원의 유치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평 내외 전문 병원에서 큰 면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바깥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300평 내외의 부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면 장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부지는 제공하고 병원의 건립이나 의료시설 비용은 해당 병원에서 부담하는 그런 민자유치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이런 특화된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동주차장이라든가 휴양 편의시설 지원, 공동 홍보를 위한 광고나 마케팅 지원 이러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제가 추산하건 데는 한 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차장 만드는데 지난번 그 동명초등학교 문화예술의 전당 사업에서도 한 93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와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도심공원 또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렇게 했을 때 한 100억 해서 저는 한 200억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용 역시도 그 국가 의료 사각지대인 중부 내륙 지역 주민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사업비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대규모 복합 리조트 유치 추진건입니다. 그 우리 시에서는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을 그 제2 의림지 비룡담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건립이 됐으니까 얼추 한 20년 정도 지났고요. 그 청소년 수련관 부지는 21,839평, 한 2만 평 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소년 수련관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세월호 사태 이후로 그 위수탁 맡은 곳에서 너무 운영이 안 되니까 위수탁을 포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는 한 6억 정도, 2015년에는 3억 정도의 시설 보강 사업비가 투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는 대단히 복합 리조트,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단양의 대명 리조트가 한 2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복합 리조트를 유치한다면 우리 도심 상권까지 그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서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부분은,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단양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영월이 약 한 500만 명. 우리 제천이 작년 엑스포를 해서 그렇지는 모르지만 한 360만 정도가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천이 중부 내륙 거점 7위형 관광도시로 발전함과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비스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의림지 권역의 민자 유치를 통한 호텔 및 복합 리조트 유치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천의 관광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남부인 청풍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우리 청풍권을 찾지만 남자천 IC 통해가지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심에 낙수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의림지의 민자 호텔이나 또 어떤 복합 리조트의 건립은 실질적으로 이 영월이나 평창과 연결시켜주는 그 가교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또 거기를 찾는 분들이 결국은 시내에 머무르고 시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낙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다가 한번 대규모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해서 그게 국내 기업이 됐든 외국 기업이 됐든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마침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좋습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의 숲길도 이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고, 뒤로 가면 우리 가막산까지 연결되는 그 산세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우리가 만들고 마케팅하면 얼마든지 이런 대규모 리조트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의림지 복합 리조트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또 요즘 보면은 산지 관광 특구 제도라는 게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지 관광 특구라는 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산지에 휴양형 호텔이라든가 의료시설,
이런 힐링형 체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2만 평의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그쪽에 더 좀 추가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설치가 된다면 우리 시가 뭐 많은 예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정책 공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림지 민자호텔 사업의 전향적 추진을 위해서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재검토해서 건립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의림지 민자호텔 사업은 뭐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지난 민선 5기에서 사실 그 추진된 사업입니다. 보면은 그 모산동 산 33-2번지 일대에 부지 면적 약 11만 제곱미터, 대출 규모는 한 136실 규모로 해서 한 450억 정도를 들여서 의림지에 호텔을 짓겠다고 민간 사업자가 신청을 했는데 뭐 우리 제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불허 판결을 하는 바람에 현재 법적 소송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림권역의 호텔 산업 유치는 제천 도심 경제 활성화와 직접 연결되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단양, 영월 등 주변 관광객을 흡수하는 효과, 세명대와의 협력 발전, 서비스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6기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5년 3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그 450억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 사업 심의 신청을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해서 불허한 바 있었고요. 우리 이경규 시장은 230회 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의림지 호텔 신축 사업은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천이 관광 도시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내가에 어디 잘만한 호텔 하나 없다. 또 사실 이 호텔 산업이 갖다주는 지역의 발전의 기대 효과나 편익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지나치게 행정 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림지 호텔 신축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뭐 지가 상승, 뭐 부동산 사업해가지고 땅값만 올리고 먹힌다, 또 그다음에 뭐 시민 정서상 안 받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감독과 관리를 정말 강화하는 쪽에서 접근하고 또 호텔을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뭐 여건만 되면 뭐 바로 짓겠다, 지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그쪽에서도 확인했고요. 또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도록 뭐 고층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층으로 해서 ES 리조트처럼 이렇게 단층으로 지을 계획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방향에서 가능한 한 그게 누구라도 와서 의림지에 와서 이런 호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약 사항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의림지 권역의 관광 자원화 개발 정책 추진입니다. 그 정책 배경은요, 제천 관광의 정책의 문제점은 모든 인프라가 사실상 청풍권에 집중됨으로써 관광 파급 효과가 제천 시내권역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림지 권역의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청풍권과 의림지권, 또 박달재권과 의림지권을 연결하는 그러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의림지 권역은 의림지, 또 전말동굴 이런 역사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고 산악
관광 자원이 풍부한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천 시내권에 인접하고 영월과 평창으로 연결되는 관문 지역의 특성상 의림지 견역 관광 자원화 개발은 우리 제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림지를 지금 제천에서 아마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의림지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다소 저도 뭐 운동삼아 매일 이렇게 이용을 해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은 조금은 더 그런 그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 좀 보행자 위주의 의림지를 만들자. 그래서 주차장 지금 보면은 위에 코반 식당 뭐 이쪽 앞에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그 제방 아래쪽으로 내림으로써 의림지를 제대로 보려면 걸어가야지만 의림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좀 개발 방향을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전망대 같은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의림지의 존재 가치는 청풍 모산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면은 의림지만 이렇게 볼 수 있지. 예전에 관계하던 전체 모산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과거의 의림지의 물이 수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버튼 누르면 물이 흘러가는 이런 것들도 좀 만들면은 그것도 하나의 자원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의림지 그 안에만 호수 주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하자. 그래서 의림지에서 저 솔밭공원 제2의림지까지 인도교를 설치해서 정말 관광객이 오면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러한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기추진하고 있는 역사 박물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한초록길이 지금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제1구간 이제 보면 양쪽으로 보면 이렇게 논밭이 있는데 여기를 조금 좀 활용해서 정말 한방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전에 있는 전말동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예전에 보면은 좀 작지만 암사동의 선사유적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말동굴을 의림지 개발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결국은 평창으로 연결되고 영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관광 자원을 만들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 4가지 정도만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2차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